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어제도 하다가 30분 지나서 좀 잘렸죠. 그래서 어제 이어서 하는데 오늘도 정민 민사법 완전정복을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다가 넘어가 버렸었는데 근데 이제는 A가 꽃을 팔고 B가 사기로 하면서 그 꽃 대금을 C한테 주기로 했다고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뭐 A가 B한테 꽃을 먼저 주고 그 매매 대금을 뭐 C한테 주기로 했는데 일단은 돈이 급한 뭐 A, C가 일단 B가 먼저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며칠 내에 A가 C한테 꽃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A가 B한테 꽃을 주기로 했는데 꽃을 주기로 한 날까지 A가 B한테 안 주면은 B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매매 계약은 A, B 간에 체결되었으니까 B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A한테 매매 계약을 해제하면 됩니다. 해제됐으니까 A는 더 이상 B한테 꽃을 줄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면은 이미 꽃 대금을 B가 C한테 지급을 했는데 그때 B는 그 대금을 누구에게 반환 청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C한테 청구할 것인가, A한테 청구할 것인가.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B가 C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하였지만 A, C 간에 어떤 그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이익을 얻은 사람은 요약자인 A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상 회복 청구는 그 B가 A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무효 취소된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에 나타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해제라면 원상 회복 청구권이 될 것인데 당사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수익자인 제3자가 확정적으로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부당이득의 문제는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해결해야 된다.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에 급부를 행하였는데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각기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없었던 상태의 회복으로 자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금전 채무인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번에는 A가 B한테 돈을 주기로 하고 B가 꽃을 C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C의 생일 때문에 꽃은 미리 배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A가 B한테 돈을 주기로 하고 B가 C한테 꽃을 미리 주었다고 봅시다. 뭐 꽃 했지만 물건이죠, 물건. 난 꽃을 예를 들어서 금방 시들어 버린 거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꽃 등의 동산일 수도 있고 이행되는 게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A가 B한테 돈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해서 B가 C한테 물건을 넘겨주기로 하고 그래서 먼저 B가 C한테 물건을 넘겨주었습니다. 부동산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되었다고 봅시다. 그런데 A가 돈을 주기로 한 날까지 돈을 안 준다는 거죠. 그때 B는 당연히 A에 대해서 대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A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 B 간의 기본관계, 보상관계가 해제해서 소멸되겠죠. 무효 취소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미 그 등기는 C에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B는 C에 대해서 등기의 말소 청구 그리고 물건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때는 C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우선 물권법 쪽에 가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와의 관계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국한돼서 설명한다면 보상관계 BC 간의 그 AB 간의 요약자와 낙약자와의 관계가 소멸되면 그 원인된 관계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익관계 BC 간의 관계도 영향을 받아서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거 유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AB 간의 관계가 실효되면은 B는 그때 C에 대해서 등기 말소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금전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금전이 동산이긴 하지만 특수 동산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다른 물건하고는 달리 취급한다는 걸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낙약자가 매도한 물건과 매도의 담보 책임 문제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요약자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낙약자가 물건을 제3자에게 이전함에 있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나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의 내용이 되는 권리, 즉 매도의 담보 책임과 관련된 권리로서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대금 감액 청구권 또는 경우에 따라서 완전물 거부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이때 완전물 거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본래의 거부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 먼저 이행인수 앞에서 핸드폰과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자리가 있습니다. 계약인수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는 겁니다. 그게 법상 인정되는 것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가면은 임대인 지위 승계와 관련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당사 지위 변경 규정으로서 계약 인수와 관련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계약이 인수가 되어버리면 계약 당사자 지위가 이전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로서 누리는 해제권, 해지권, 지속권도 그 당사자끼리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까지가 계약의 공통된 효력과 관련되어서 그 계약법 총론 쪽에 있는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를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되는 게 계약을 소멸시키는 특유한 것으로서 해제와 해지 규정이 있는데 또 그 길을 들어가면은 또 진도를 못 끝낼 것이고 그래서 계속 연이어서는 도예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서 핸드폰이 꺼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도예책을 살짝 보시면서 자 앞에 시간에 동시행항변권 했는데 동시행항변권 하면서 그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의 특유한 효력으로 규정되어 있고 유치권은 물권법 쪽에서 독립된 물권으로 규정되어 있다 했습니다. 동시행항변권은 계약 당사자끼리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대인적 효력 채권자, 채무자끼리의 문제이고 유치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을 가집니다. 여튼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양 채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이행, 거절 권능이 있는 것이고 유치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적 효력을 가지는 담보물권으로서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동시행항변권은 대상물이 가분적이라면 가분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는데 유치권의 경우에는 담보물권과 관련돼서 불가분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담보되는 채무
전체 이행될 때까지 담보 목적물 전부 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 동시행항변권의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매도인이 반드시 그 물건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기 물건을 매도하고 돈을 받기로 할 것이라는 거. 그래서 동시행항변권에서 거절되는 물건은 자기 물건일 수 있는데 유치권은 타 물건임을 전제로 한다는 거. 자기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 가질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 가질 건이라는 거. 동시행항변권 자체는 채권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권능으로서 동시행항변권 자체에는 경매 신청권이 없습니다. 근데 유치권은 담보 물건으로서 경매 신청권이 있다라는 거.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둘 다 권리자가 주장했어야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인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을 한다는 것. 둘 다 공평의 원칙 신의 측에 근거해서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동시행항변권과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는 못한다는 것. 동시행항변권이 있다면 이행기 도가만으로 이행지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거. 선이행 의무자의 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이른다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동시행관계가 인정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그림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글을 키우다가는 또 잘릴 수가 있으니까 그 먼저 매매와 관련돼서 5월 달에 A와 B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8월 15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계약을 하면서 8월 15일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약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8월 15일이 되는 것만으로 당연히 해제가 되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8월 15일이 됐을 때 8월 15일이 되었을 때 A는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고 B는 그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에 8월 15일이 되었을 때는 누구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 되는 것만으로 자동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쪽이 이행 제공을 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고 이행하라고 최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 가능하다는 거. 근데 만약에 5월 매매 계약 체결 시 6월 어느 날에 중도금 또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8월 달에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하면서 6월 중도금 또는 대금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라는 약정을 두었다면 6월 달에 중도금 또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선이행 의무입니다. 즉 6월 달에는 동시행항변권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때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거 구별해야 됩니다. 자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판례도 있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9월 달에 이행하기로 했는데 7월 어느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때 선이행지체 중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관계 있는데 7월 중도금 지급하기로 했을 때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는 중도금 지급과 관련된 대상 목적물 이전은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하라고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제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중도금 지급되지 않고 있던 중에 9월 달이 되어서
상대방 채무도 변제기에 도래하게 된다면은 이제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동시행 관계가 되는 게 목적물 이전과 그다음에 앞에 지급하기로 했던 중도금 그리고 목적물 이전하기로 하는 그때까지의 이자 그리고 나머지 잔금 요것들이 동시행 관계 된다라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도금 지급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그 선이행 의무 이행지체가 되고 그때는 중도금 지급하라고 최고한 후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다시 한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임대차와 관련돼서 A라는 사람이 뭐 목적물을 부동산을 B에게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받고 그다음에 이게 상가라면은 권리금이 지급되는 수도 있습니다. 권리금은 뭐 종전 임차인이 받아가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그런 계약을 하고 보증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권리금도 지급하고 목적물 점유를 넘겨받아서 그 목적물을 수리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증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임대차 존속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요거는 계약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동시행 관계는 인정되어도 보증금 반환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목적물 유치할 권리는 없습니다. 권리금은 이 계약 관계, 임대차 계약 관계에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권리금 뭐 반환과 관련해서는 목적물 유치권도 없고 동시행 항변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비를 들인 것이 있을 때 이거는 유치권하고는 연결되어도 목적물건과 관련해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유치권하고는 연결되어도 임대차 계약 관계와 관련된 직접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시행 항변권은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증축했을 때 존속기간 만료되고면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 부속물 임차인 소유이고 그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내 부속물을 너가 사가라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 관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시행 관계는 인정되어도 유치권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임대차와 관련된 이거는 실무상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뭐 한 달에 몇 건씩도 소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좀 더 보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맡겨놓고 그리고 목적물 점유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때 기간이 만료되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은 이 임차인이 보증금 안 받고 목적물을 돌려주지는 않겠죠. 계속 점유를 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동시행 관계에 기인한 점유이기 때문에 적법한 점유가 됩니다. 적법한 점유 상태에서 수리비를 드린 것이 있으면 수리비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그것은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된다라는 거. 그러나 계속 점유함으로써 이득을 얻은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라는 거. 임대차 관계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차임이 아니고 부당이득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역시 1월 달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 넘겨주고 존속 기간 중에 수리비가 발생했다는 거죠. 기간 만료 후 점유를 한다면 이 수리비와 관련돼서 비용 상환 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을 가지고 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한 점유 상태에서 또 수리비를 들였다면 당연히 비용 상환 청구권 있고
역시 이 비용 상환 청구권도 적법한 점유 상태에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1월 달부터 12월 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적법한 점유 권한이 없죠. 적법한 점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수리비를 들였다 하더라도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B가 수리함으로써 A 물건이 어느 정도 가치가 증가했을 수도 있겠죠. 물론 필요비여서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인정이 되지만 불법 점유 상태에서 비용을 들인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인정 안 된다는 거. 불법 점유자에게는 유치권 취득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A가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B가 매수하기로 했을 때 그냥 간단한 결론만 보겠습니다. 동시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서 상계할 수 없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동시행항변권, 그다음에 이론상 판례가 인정되는 거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자, 요약자, 그에 응하는 자, 낙약자, 그에 의해서 이익을 누리는 자를 수익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걸 일단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때 요약자와 수익자의 대가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거, 그게 뭐 채권 채무 관계일 수도 있고, 뭐 부자지간 등의 어떤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보상 관계를 맺으면서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제3자 약정이 있겠죠. 제3자를 위한 약정이 있겠죠. 그때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로서 누리는 해제권, 법률행위 당사자로서 누리는 취소권, 이것들은 요약자나 낙약자라야 가지는 것이지 제3자가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제3자에게 이행해 주라고 청구할 수 있고, 그게 이행되지 않아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해 주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낙약자는 수익자가 수익의사표시를 하고 이행 청구를 해올 때 요약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가지고 항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낙약자는 제3자에게 수익의사표시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를 받지 못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 당시에 제3자는 현존 특정될 필요는 없다는 것. 그러나 이익을 누릴 때는 현존 특정되어야 할 것이고 제3자에게 취득시키는 권리는 뭐 물권에 국한되지 않고 채권, 기타 재산권이어도 무방하다라는 거. 그렇지만 제3자에게 부담만 시키는 계약은 당연히 안 되겠죠. A라는 사람이 B가 운영하는 술집에 가가지고 술은 내가 마시는데 돈은 뭐 C한테 가서 받아. 제3자한테 부담만 시키는 그런 거는 안 되겠죠. 취소권은 법률행위 당사자가 누리는 거고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가 누리는 거기 때문에 제3자인 수익자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표시를 한 후 이행 청구할 수 있고 그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다음에 수익 의사표시 후 요약자, 낙약자가 임의로 계약을 변경시키지 못한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뒤에 요약자와 낙약자가 임의로 계약을 변경시키게 해버리면 수익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B 간의 법정 해제와 관련돼서 어떤 수익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낙약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 지체,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요약자가 해지할 수 있고, 물론 요약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낙약자가 해지할 수 있을 것이고, 취소권 행사도 요약자, 낙약자가 행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상관계의 흠결은 수익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했습니다. 앞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A가 B한테 돈을 주기로 하고 B가 C한테 이전 등기 등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해주었을 때 보상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면은 그에 기인한 수익관계도 영향을 받아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때는 낙약자는 A에 대해서 등기 말소 청구 또는 목적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A가 B한테 물건을 주기로 하고 B가 C한테 돈을 주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일 때 A가 나중에 물건 주기로 하고 일단은 B가 C한테 먼저 돈을 주었을 때 A가 물건 주지 않는다면 B는 A를 상대로 해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할 것이고, 근데 돈의 경우에는 소지만 있으면 그냥 소유가 이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낙약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C한테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이익을 얻은 A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대가관계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상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다음에 제3자의 지위, 민법 각종의 보호받는 제3자가 있는데 그 제3자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의 제3자 용어는 같이 쓰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전혀 다르다 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는 각종 제3자 보호 규정에서의 제3자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거.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지만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채무인수 쪽에 가야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체계 정리를 하고 오늘도 시간이 초과되어서 핸드폰이 또 잘려버릴까 싶어서 좀 서둘렀더니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제가 도예를 다운받는 방법을 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 16일자 강의인가 거기에 보면은 도예 다운받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 대학 수업을 듣고 계시는 학생분들은 제가 카톡에 요 도예에 그걸 올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도예를 가지고 수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학 수업과 함께 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예를 출력해서 함께 보시는 걸로 하고, 교과서도 상당히 읽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 도예 정도는 머릿속에 완벽하게 좀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빠르긴 하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